군산의 낡은 주택가 골목 끝자락에 2층 집 한 채가 서 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앞에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고추와 상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집은 오래되었지만 누군가 정성껏 가꾸고 있다는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 김영자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습니다. 올해 80. 허리는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아직 단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마당을 쓸고 화분에 물을 주고 라디오를 틀어놓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이 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영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시오. 하지만 쉬는 법을 배운 적 없는 사람에게 혼자 남겨진 시간은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영자는 평생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손님들은 영자네 반찬은 집 반찬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3자녀를 키웠습니다. 큰아들 철수, 둘째 딸 민정, 막내 아들 성호. 모두 대학을 보냈고 모두 도시로 떠났습니다. 처음엔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하는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왔습니다. 그러다 한 달에 한 번이 되었고 이제는 명절에도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이번엔 바빠서 못 가요. 애들이 학원 있어서요. 회사 일이 좀 밀려가지고요. 영자는 그럴 때마다 그래, 괜찮다. 바쁘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수화기는 한참 동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명절이면 음식을 차렸습니다. 송편도 빚고 전도 부치고 갈비찜도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올까봐, 혹시라도 문을 두드릴까봐 그렇게 준비해놓고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텅 빈 의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자는 2층 작은 방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엔 오래된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사진첩과 수첩 몇 권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민정이가 피아노 발표회에 나갔을 때 찍은 사진, 성우가 축구공을 안고 웃던 사진. 영자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저 녀석들 입에 밥 한 숟갈이라도 안 넣었으면 지금 저렇게 컸을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서운함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소리가 들렸고 골목엔 가로등 하나만이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큰아들 철수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예전보다 살이 쪘고 옷차림은 깔끔했습니다. 영자는 반가운 마음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철수야, 어쩐 일이냐?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그 말에 영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곧 차갑게 식어버릴 운명이었습니다. 철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차를 끓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기쁨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마주 앉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엄마, 여기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철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계산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영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익숙해. 그래도 이 집이 너무 크잖아요. 계단도 있고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철수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지는 오래되었고 천장 한쪽엔 곰팡이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에게 이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곳, 아이들이 뛰어놀았던 곳, 그 모든 기억이 스며 있는 곳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요양원인데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많대요. 거기 가시면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영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은 오히려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다. 갈 생각 없어. 철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철수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만약에 넘어지시거나 다치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여기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나 팔팔하다. 걱정 마라.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짧게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영자는 현관문을 닫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서 본 것은 걱정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체부가 등기우편을 가져왔습니다. 영자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법원 도장이 찍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통보서. 영자는 천천히 내용을 읽었습니다. 글씨가 작고 어려운 말들이 많았지만 한 줄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소유자 김철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영자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자신의 집이, 평생 지켜온 이 집이 아들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영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지난주 철수가 왔을 때 그가 서류 몇 장을 내밀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거 그냥 복지 신청서예요.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영자는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지만 그녀의 세계는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 영자는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철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에서야 철수가 받았습니다. 엄마, 왜요? 바쁜데.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야. 이 집이 내 이름으로 넘어갔다는데. 아, 그거요? 엄마, 그게 나중을 위한 거예요? 어차피 제거될 거 미리 정리한 거죠? 나는 동의한 적 없어. 도장 찍으셨잖아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짧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요양원 알아보세요. 집은 제가 처리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자는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귓가에 뚜뚜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이들을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아프면 병원비를 아껴가며 약만 먹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옷을 사주느라 자신은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입니까? 이게 대가입니까? 영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던 시절 단골 명단을 적어둔 수첩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정호 변호사 010-0000-0000. 예전에 반찬 가게 단골이었던 사람입니다. 영자는 그가 어려울 때 외상으로 반찬을 주었고 나중에 변호사가 된 후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영자는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은 가라앉았고 그 자리에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 이게 나한테 남은 마지막 일거리다. 그녀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가웠지만 동시에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군산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고, 이미 선을 넘었다고. 법률사무소는 오래된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영자는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젊은 직원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박정호 변호사님 계십니까? 잠시 후 안쪽에서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박정호였습니다. 그는 영자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사장님, 영자네 만찬집 사장님 아니세요? 맞습니다. 기억하시네요. 박정호는 반갑게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2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속였다는 것, 집이 넘어갔다는 것, 이제 쫓겨날 처지라는 것.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사기에 해당합니다. 고소하시면 됩니다. 고소는 안 합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정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분명히 이길 수 있는데. 그래도 내 자식입니다. 감옥 보낼 순 없어요.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박정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자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몇 개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단골 명단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부동산 중개인, 그리고 복지재단 관계자. 제 방식대로 하려고요.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박정호는 영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슬픔과 분노, 그리고 단단한 결심을 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일주일 동안 영자는 움직였습니다. 박정호와 함께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유언 대리 계약서, 재산 기부 공증서, 요양시설 입소 신청서, 모든 것을 철저히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영자는 복지재단을 찾아갔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맞았습니다. 기부를 하시겠다고요? 네, 제 집을 기부하려고요. 담당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담담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서명을 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아세요? 아직은 모릅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쓸쓸했지만 동시에 평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복지재단 기부 완료 증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그녀의 것도 철수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부동산 중개인이랑 갈게요. 집 정리 좀 하세요. 알았다. 영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자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와라. 다 준비됐다. 다음 날 영자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들을 정리하고 사진첩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은 버렸습니다. 집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가 찾아왔습니다. 그 옆에는 양복을 입은 중개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철수는 거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리 잘하셨네요. 이제 도장만 한 번 더 찍으시면 됩니다. 철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집을 처분하기 위한 최종 동의서였습니다. 영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거 찍으면 끝나는 거냐? 네. 그럼 다 정리됩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랍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철수와 중개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닿는 순간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다 됐습니다. 영자는 서류를 철수에게 건넸습니다. 철수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중개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영자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자가 방금 찍은 도장. 그것은 철수의 서류가 아니라 이미 복지재단 기부계약서에 찍었던 도장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철수의 서류는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집은 이미 재단 소유였으니까. 영자는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했습니다. 이제 다 정리됐다. 진짜로.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곧 끝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 복수였으니까. 조용하지만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 팔려고 하는데요. 얼마에 나갈까요? 직원은 서류를 받아 컴퓨터로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이 집은 현재 소유주가 따로 있습니다. 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요. 등기부등본상으로는 복지재단 명의입니다. 한 달 전에 소유권이 이전됐네요.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떨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법원으로 달려가 등기부등본을 뗐습니다. 서류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사단법인 희망복지재단. 철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어머니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분명 집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는 부랴부랴 복지재단을 찾아갔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담당자가 그를 맞았습니다. 김철수 씨 맞으시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드님이 오실 거라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집은 제 겁니다. 담당자는 차분하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기부계약서, 공증 확인서, 그리고 영자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들. 어머님께서 한 달 전에 정식으로 기부하셨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쳤고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받았던 도장은 빈 약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끝내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재단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계십니다. 무료로 입소하셨어요. 철수는 주소를 받아들고 요양시설로 향했습니다. 시설은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다가 작은 방 앞에 멈췄습니다. 문패에는 김영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영자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그녀의 옆모습을 비쳤습니다. 영자는 철수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왔구나. 엄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아니면 부끄러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먼저 한 일이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방문 앞에 서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 제대로 본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엄마,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며칠 후 한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자의 기부 이야기를 들은 기자였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영자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재단 담당자의 권유로 응하기로 했습니다. 촬영 당일 작은 방에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기자가 영자 앞에 앉았습니다. 기부를 결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이 나를 버렸지만 나는 가족 같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기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는 영자의 얼굴을 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함과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어요.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뉴스는 SNS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영자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어머니시네요. 자식보다 세상을 선택하신 거예요. 눈물 나네요. 어르신 건강하세요. 철수도 그 방송을 보았습니다. TV 화면 속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철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무거운 것, 집보다 소중한 것,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빚을 그는 평생 갚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요양시설 정원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영자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었고 누군가 웃었습니다. 영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혼자였던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견딜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가 찾던 가족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요양시설 앞에 한 남자가 섰습니다. 철수였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보았습니다. 말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엄마,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 없이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시작은 될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영자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일 수도 세상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이제 평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산의 봄은 따뜻했습니다. 골목에는 꽃이 피었고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 할머니의 조용한 복수는 누군가에게는 교훈으로, 누군가에게는 희망으로 남았습니다.